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김세기 기술사입니다.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제136회 기출문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동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데 늦게 영상이 업로드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36회 기출문제를 보았을 때 계략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였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대단히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난해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1교시부터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요. 1번 문제는 선택 가능한 문제고 두 번째도 선택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7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13번 문제, 총 11문제가 선택 가능한 문제고요. 1번 문제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선로에서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이 동일함을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의 출처는요, 송배정공학에 있습니다. 송배정공학의 예제 13.1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직류 선로에는 인덕턴스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이 같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배전 설비의 보호 개전 시스템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보호 목적, 기능과 구성, 보호 방식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보호 개전 시스템은 전력 설비의 이상 상태, 전력 계통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력 설비를 보호하고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호개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호개전 시스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호 대상물을 보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는데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과 구성입니다. 보호개전 시스템의 기능은요, 정확성, 신속성, 선택성,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선택성이라는 것은 고장 구간에 가장 밀접한 구간을 선택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선택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개전기의 구성은요,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차단기, CT, 그리고 보호개전기인 릴레이. 자, 이 CB가 동작부가 되고 CT가 검출부, 릴레이가 판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방식에는 주보호, 후비보호, 한시차 보호 방식이 있고 추가적으로 구간 보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마무리할 때 229 계통의 정식 수전 설비 예시를 추가해주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고주파가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정말 까다로운데요. 전동기 종류별 영향. 여기에 전동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직류 전동기, 유도 전동기, 공기 전동기 총 세 가지가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영양을 써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정말 난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고조파 전압계수 HVF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 고조파가 세 가지 전동기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영향은요. 손실 상승, 온도 상승, 진동, 소음, 출력 저하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고조파에 의한 회전자계 6N 플러스 1, 6N 마이너스 1, 이 고조파 회전자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동기에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손실이 증가하면서 소손에 이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직류전동기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맥동률이 커지면 맥동에 대해서 보극의 자속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불꽃이 생기기 쉬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전동기는 동일하게 철손, 동손 등의 손실 증가, 온도 상승, 고조파 회전자기에 의한 진동 토크, 회전수의 주기적 변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전동기로서 고조파 회전자기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유도전동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롤링 현상을 기술을 해주면 좋습니다. 크롤링 현상이라는 것은 고조파의 회전자기에 의한 토크와 기본파 토크가 합성되면서 전동기가 정상적인 가속을 하지 못하고 특정 저속 구간에서 멈추는, 즉 느리게 회전하는 현상을 크롤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동기의 영향을 적어주고 HVF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 HVF는 고조파에 의해 전동기가 온도 상승에 따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 감소율 계수 곡선에 따라 유도전동기의 용량에 출력 감소율을 곱해서 이를 방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 근거하여 배선설비의 공사 방법 중 케이블의 트렁킹 시스템과 케이블 덕팅 시스템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트렁킹 시스템, 덕팅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시공에 따른 경로 변경이 용이한 시스템을 트렁킹 시스템, 변경이 어려운 시스템을 덕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트렁킹 시스템과 덕팅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와 시설 기준을 몇 개 적어주고 마지막에는 트렁킹 시스템과 덕팅 시스템을 비교한 표로 마무리해 줄 것 같습니다. 자, 5번. 송전계통과 배전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많이 출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안정도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선 저 같으면 안정도에 대한 정의를 적어주고 안정도의 분류를 기술해 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각 안정도와 전압 안정도가 있죠. 그리고 각 안정도에는 과도, 정태, 동태 등의 안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어주고 마지막 안정도 향상 대책을 적어줘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 안정도 향상 대책은 최신 송배전 공학의 안정도 파트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루미네선스, 광원의 패닝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번 같은 문제는요. 루미네센스의 정의에 대해서만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 루미네센스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전기 루미네센스.
두 번째, 전개 루미네센스. 세 번째, 방사 루미네센스. 네 번째, 열 루미네센스. 다섯 번째, 음극선 루미네센스. 여섯 번째, 초 루미네센스. 일곱 번째, 화학 루미네센스. 여덟 번째, 생물 루미네센스. 이 8가지를 잘 기술해 주신 분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패닝 효과에 대해 기술을 해주면 되는데, 패닝 효과는 이 방정 개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수은과 같은 불활성 가스와 같은 준안정 상태의 기체에 미량의 기체, 아르곤 가스가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혼합해서 방정 개시 전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패닝 효과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방정 개시 전압과 봉입 가스압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축전지의 자기방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최근 10년간 출제된 사례가 없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마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축전지 기본 문제 중에 이 자기방전에 대한 내용은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자기방전 현상이란 무엇이냐면요. 회로에 전류를 흘리지 않아도 축전지 용량이 감소되는 것을 자기방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요, 정기적인 원인과 화학적 원인으로 분류됩니다. 정기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셀의 내부 단라, 화학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겠죠. 이 자기방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온도, 불순물, 시간, 비중, 이 4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4가지 요소까지 잘 적으시고, 이 자기방전량을 구하는 수식 준비해 주시고, 대책으로 부동충전과 균등충전 2가지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의 전기 샤프트, 일렉트릭 샤프트에 대해서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고려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라는 책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모범 답안이 되고요. 서술형 답안과 그림을 잘 조합해서 좋은 답안을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요 작성해야 될 그림의 종류는요. 분전반의 치부 높이, 적정, 공급 범위, 기기 배치, 관련된 그림을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발췌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건축전기 설비의 동력 설비로 사용하는 전동기를 신속하게 정지시킬 때 속도를 일정 속도로 제한하기 위한 정기적인 제동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바로 정기적인 제동법 종류를 기술하는 것보다 먼저 전동기의 제동의 정확한 정의를 기술을 해준 다음에 종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제동이라는 것은 전동기는 운전 중에 전원을 차단하여도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정지를 하지 않는데, 이 전동기를 정지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방법이 전동기의 제동이라고 합니다. 정기적 제동 방법에는 발전제동,
역전제동, 회생제동, 반상제동, 와전류제동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기술적으로 쓸 게 많은 키워드는 회생제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발전기 용량 산출 시 고려 사항과 부하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발전기 용량 산출 시 고려 사항. 먼저 지피법 수식을 적어주시고, 고려 사항은 KDS 32 2020 또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있는 고려 사항을 몇 가지 암기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운 점이 부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의 종류에는 소방부하와 비상부하가 있는데, 소방부하가 뭔지, 비상부하가 뭔지 정의를 적어주고 몇 가지 정도로만 기술을 해주면 저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기술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차단기의 트립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4가지 과전류 트립 방식, 직류 전압 트립 방식, 부적 전압 트립 방식, 콘덴서 트립 방식. 이 4가지를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한 그림도 있기 때문에 개념도도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전류 트립 방식은 CT2차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한 트립 방식. 부적전압 트립 방식은 전압 강하를 감지해서 트립을 하는 방식이고, 콘덴서 트립 방식 같은 경우에는 콘덴서의 에너지를 통해서 트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직류전압 트립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방식인데요. 공작의 확실한 면에서는 이 직류 트립 방식이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136회 1교시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교시 문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